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 공부를 시작할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면 내가 만든 장벽을 넘어선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인데, 내가 평소에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첫 강의를 약간 어렵게 한 다음에 학생들이 그래도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는 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나? 뭐 이런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한번 들어보지. 라는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으면 드디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걸로 이제 생각하면 된다고는 생각하죠. 사실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구독자 수로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버릇이 그냥 나타나서 이제부터는 앞에 있는 거는 사실 좀 여태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좀 어려운 내용을 앞에다 집어넣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우리가 이 강의 내용이 길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1시간, 2시간 내내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20분에서 25분 사이로 자르고, 만약에 그 안에 강의를 다 못하면 그 다음 2부를 만들어서 하는 식으로 해서 짧게 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도 풀고 하는 식으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1차원 직선 운동을 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울 내용은, 그럼 1차원 직선 운동을 할 때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냐? 뭘 배우냐? 도대체 1차원 직선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운동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니까 운동의 원인,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힘이라고 하는데, 힘에 상관없이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냐. 근데 이제 처음부터 2차원, 3차원 가장 일반적인 운동을 기술하는 건 어려우니까 가장 쉽게 1차원 중에서도 직선을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냐 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걸 기술하는 방법은 기술하려면 무슨 양을 가지고 우리 이런 운동을 기술하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리고 변이, 좀 이따 배울걸, 위치의 변화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이런 물리량들을 어떻게 기술하냐. 이런 물리량들은 사실 저 다음에 배울 벡터라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벡터는 1차원일 때는 벡터가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벡터에 대한 성질을 직접 공부하지는 않고, 우리 이거는 그 다음에 좀 벡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는 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어쨌든 이 양은 벡터 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우리 이거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운동을 기술할 때, 이게 뭐야? 이게 왜 없어진 거야? 기술하는 물리량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이, 속도, 가속도, 다음과 같은 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보통 일상 용어랑 비슷하게 써서 우리 이거를 쉽게 이해하는데, 변이는 그렇지 않죠. 보통 일상 용어로는 거리, 위치, 다음 같이 얘기하고, 그렇죠. 또 하나, 속도는 속력이라는 말도 있지만 물리학에서는 속도와 속력은 엄밀하게 구별하는 양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 이렇게 세 양이 있어요. 차원으로 보면 변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길이의 차원 L, 속도는 단위 시간당 길이의 변화이기 때문에 LT-1,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속도를 다시 한번 시간으로 나눠 LT의 마이너스 2제곱, 다음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럼 처음에 변이부터 봅시다.
그러면 우리 그 일직선을 x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x축 위에 있는 한 점의 위치를 정하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원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간격, 그러니까 길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양의 방향, 왼쪽은 음의 방향. 뭐 오른쪽을 음의 방향으로 정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항상 축을 쓰면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서 증가하는 방향을 표시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을 정하고 이걸 정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x1 여기 있다 그러면은 원점에서부터 예를 들면 마이너스 1.6인 곳에 있다. 또 x2 1.8이면 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변위라는 건 뭐냐? 지금 말한 x1, x2는 축상에서의 위치이고 변위는 처음에 x1에 있다가 x2로 가면 변한 위치가 얼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델타 x로 표시하는데 델타 x는 x2 마이너스 x1 차이를 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보면 우리 이제 앞으로 운동을 기술할 때 그래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면 운동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연습을 여러 번 해서 그래프를 많이 보면 그래프를 보는 것만으로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연습을 이제 하나씩 하면 되죠. 보면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볼 게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을 때 x축이 뭐냐? x축이 시간이고 먼저 이게 뭔가를 봐야죠. y축이 위치로 주어졌을 때 x를 t의 함수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하늘색이 실제 변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마이너스 5 근처에서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우리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요 x1에서 x2까지라고 하면 그럼 요 사이에 평균 속도라는 건 단위 시간당 얼마나 갔느냐를 보려면 전체 간 거리 혹은 전체 간 변위죠. 전체 간 변위를 시간으로 나. 여태까지 간 거리가 이게 델타 x라고 하고 이때 간 시간 간격을 델타 t라고 하면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눈 양이 다시 말하면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빨간 선으로 되는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평균 속도죠.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럼 속도랑 속력은 뭐냐? 속도는 우리가 다음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까지 생각하는 나중에 보면 벡터라는 양이고 속력은 이동한 전체 거리 부호에 상관없이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걸 평균 속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 점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평균 속도는 0이죠. 그죠? 평균 속도는 0인데 평균 속력은 그동안 간 거리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거리는 양의 값을 취하니까 평균 속력은 0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나타나는 그 몇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흔히 속도계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속력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속력계가 되고 그러면 순간 속도는 뭐냐? 순간 속도는 그 시간 간격을 점점 줄이면 시간 간격을 점점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시간 간격을 이거를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빨간 선의 기울기가 점점 다가와서 이 곡선의 실제 경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순간 속도는 t에서 델타 t만큼 떨어진 곳에서 t인 곳에 위치를 뺀 다음에 델타 t를 나눠준 다음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다시 말하면 실제 운동 경로의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순간 속도라고 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웠다면 바로 미분의 정의에 해당되는 양이죠.
가속도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 평균 가속도는 걸린 시간 동안의 속도의 차이, 델타 V를 델타 T로 나누면, 순간 가속도는 델타 T를 여기서 0으로 보내면 dv/dt,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근데 속도가 아까 본 것처럼 변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변위에 대한 2차 미분으로, 우리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운동을 기술하려면 1차 미분, 2차 미분, 그러면 3차 미분, 4차 미분, 뭐 무한대 미분한 거를 다 구해야지 운동을 기술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재미있게도 뉴턴의 법칙에 의하면, 물체가 운동할 때 속도를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힘으로 가속도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사실 가속도까지만 알면 물체의 운동을 완전하게 기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분을 계속 무한히 계속할 필요는, 한 정보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림 보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여기서 첫 번째 그림에서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먼저 x축이 뭔가 시간이고 y축이 위치야. 그러면 거기서 파란색으로 움직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그림을 보면 처음 0에서 1이 지나갈 때 1.5초까지는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속도가 늘어나서 일정한 비율로 난 다음에 다시 속도가 줄어들어서 정지하는, 우리 그런 그림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속도를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이 미분을 한다면 이걸 미분을 하면 속도의 그래프가 되죠. 속도가 처음엔 0이었다가 속도가 일정하게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속도가 일정한 가속도가 0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들고, 요걸 다시 한번 미분하면 밑에 있는 거가 요게 속도에 대한 2번 미분한 건데, 2번 미분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가속도가 0, 여기서는 일정한 가속도, 다시 가속도가 0, 음의 가속도,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요 밑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밑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일정한 가속도 맨 밑에 게 기울기가 0인 a가, 밑에 게 x축이 t, y축이 a니 가속도니까 일정한 가속도는 이 주황색으로 일정한 상수가 되죠. 그러면 미분해서 여기 되는 속도는 이걸 거꾸로 적분을 하면 되죠. 그 상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V0 플러스 AT. 요 상수는 처음 시작하는 거가 바로 요 Y축의 절편에 해당되는 걸로. 그 다음에 이걸 따라서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 운동은 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직선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고, 이걸 또 한번 적분을 하면 적분할 때마다 적분 상수가 붙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AT죠. 적분 상수는 x가 제로일 때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기울기가 변한 2차 함수가, t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도 지표면에서 중력 가속도를 받는 운동은 일정한 가속도의 운동이고, 우리 이거를 많이 살펴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식이 몇 개를 보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거기 공식이 5개가 있는데, 하나는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X-X0는 변이죠. X0는 T가 0일 때 위치고 X는 T일 때 위치니까 변이는 이렇게. 그 다음에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은 요거, A가 다 전부 상수예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0를 V0로, 여기서는 V로. 그래서 이 다 공식을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우려고 하니까 너무 많죠. 근데 외우기 전에 우리 항상 식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다 유도를 하는데, 식이 나오면 요거 식을 다 보면 우리 여기 나타난 거 중에서 문제양이 변위, 속도, t,
가속도 V0 다음과 같은 5개의 물리량으로 우리 기술을 하는데 요 공식들을 보면 그 중에 한 개가 빠져 있어요. 항상 여기는 x-x0가 없고 2번에서는 v가 없고 3번에서는 t 시간이 없고 4번에서는 a 가속도가 없고 5번에서는 v0가 없는. 그러니까 5개 중에 한 개를 빼고서 문제가 여러분들이 한 개를 빼고 주는 문제에서 그 빼고 나서도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가, 그 공식을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식이 나오면 우리 항상 유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요 식을 하나씩 유도를 해봅시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식은 쉽게 유도할 수 있죠. 뭐냐면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평균 가속도가 가속도랑 같네. 근데 평균 가속도는 t-0분의 v-v0가 돼서 이거를 다시 쓰면 at는 v-v0. 아주 쉽게 우리가 아주 쉽게 유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본 것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속도가 시간에 대한 1차 함수예요. 그러면 t = 0에서 t까지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랑 마지막 속도의 반이죠.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 여기서 보면 x v average는 t분의 x-x0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본 것처럼 이게 반이야. 2분의 v가 되나? 2분의 v가 돼서 아니지, v 플러스 v0죠. 평균 속도니까. 근데 v가 여기 v0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는 v 2배 v0 플러스 at 나누기 2니까 v0 플러스 2분의 at. 따라서 x-x0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쉽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이제부터 요 앞에 두 식만 알면 이 세 번 다음 식은 앞에 식에서 이제 이걸 없애기만 하면 돼요. 아까 t가 없어지니까 아까 t는 a분의 v-v0니까 그러면 x-x0는 왜 자꾸 이게 나오지? 다시 t는 이게 나왔네. x-x0는 이거는 v0t 2분의 1 a t제곱. 이해돼서 a분의 1 v0 v-v0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것도 하면 a분의 1이 되니까 끄집어내면 플러스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0 플러스 2분의 1 v0의 제곱. 따라서 v0가 상쇄가 되고 이게 a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v0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을 이쪽으로 넘기면 2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배 a x-x제곱가 돼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그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아까 이 a가 t분의 v-v0니까 아까 있는 요 식에서 x-x0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A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서 풀 수가 있죠. 우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또 여기서 V0에 대한 V0는 어떻게 되죠? V-AT를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역시 다음 같은 식을 풀 수 있는데,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로 하고 우리 강의를 수업은 요걸로 끝내도록 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한 거는 뭐냐면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1차원으로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풀었고, 유도를 했고, 우리 그래도 이 과목은 좀 다르니까 이번에는 적분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는 적분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공식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예제를 다음 시간에 더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